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739쪽입니다. 739.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족의 기능 했고요. 대내, 대외로 나눠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잠깐 체크 포인트를 볼게요. 자, 체크 포인트 보시면 또 우리 간호학 책, 다른 책 중에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표를 보시면, 체크 포인트 4개의 표를 보시면, 대내, 대외는 똑같아. 근데 가족의 기능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 봐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고유 기능은 애정성, 생식, 양육. 이게 고유 기능이고요. 기초 기능은 생산, 소비. 아, 이게 기초구나. 그다음에 부차적인 건 나머지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눠서 문제가 날까 봐 이거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미셸이 제공한 가족의 기능이라서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자, 치료하겠습니다. 취약가족이요. 이거 기출문제로 벌써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약가족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 옆에 종류 써있으니까 외우셔야 돼, 이거. 한부모, 이혼, 별거. 아, 구조적으로 취약하겠구나. 기능적으로 취약한 거. 자, 돈 없으면 엄마가 애들이 이거 해줘. 그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취약한 거죠. 저소득. 취업모. 자, 엄마 학교에서 오래, 근데 못 가는 거죠. 하여튼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취업모 가족. 만성, 말기질환자도 역시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 자, 가족 내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이 이런 가족이래요. 학대 부모, 비행 청소년, 알코올 중독. 아, 알코올 중독이 상호작용이 취약해서 일어나는구나. 얼른 외워두시고. 발달 단계적으로 취약한 가족이 미혼모, 미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뭐가 어디에 속하는지. 자, 밑에 보시면 공통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들 스트레스 다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시면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없거나 분리되어 있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 세 번째 보시면 위험 상황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만 관심이 집중돼. 그러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 따위는 무시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가족 내 역할 변화를 빈번히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다쳤어. 그럼 엄마가 돈 벌어 나가고 큰딸은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 내 역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취약가족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개념적인 걸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가족간호. 가족간호의 발전 같은 거는 쭉 보시다가 가로 4번을 잠깐 보세요. 1970년에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족간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게 한번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족간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느냐 하면 1차 보건의료 아니야.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신경을 써요. 그 가족간호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 건강 증진입니다. 자, 밑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가족 간호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체계 이론이 있고 밑에 구조 기능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체계 이론은 이미 배우셨는데 일반 체계 이론, 그 다음에 구조 기능 이론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도 있고요. 둘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자, 체계로는 상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가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위 체계가 가족이라면 그 위에 상위 체계는 이제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족은 지역사회나 국가의 하위 체계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구조기능 이론도 마찬가지야. 구조기능 이론도 지역사회나 국가의 하위 체계가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둘이 똑같습니다. 그치? 그리고 가족의 하위 체계는 또 뭔지 아시죠? 가족의 하위 체계 뭐가 있을까요? 부부 체계, 부모 체계, 부자 체계, 등등등. 이게 이제 하위 체계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일반 체계로는 우리 예전에 체계론 배우셨을 때 물고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끊임없이 헤엄쳐 다닌다. 동적인 이론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스타트가 늦었어. 그리고 지금 비록 부모, 아버지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체계 이론이에요. 동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구조 기능 이론은 구조가 잘 돼 있으면 기능도 잘 돼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구조가 엉망이야? 기능도 못하겠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없어. 에이, 그럼 그 집안 좀 경제적으로 힘들겠네. 엄마가 없어. 에이, 그 집안 어떻게 돼 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적인 이론인데 비해서, 여기는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 잘 꾸려나갈 거야. 라고 하는데 비해서 여기는 정적인 거죠. 그죠? 눈에 딱 보이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훨씬 좋은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거 갖고 색안경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계도죠. 그죠? 가계도를 딱 그리고 이걸 해석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계도에 아버지가 없어. 그럼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겠다. 또 이렇게 해석까지 합니다. 근데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간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자, 볼게요. 체계 이론은 아주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좀 될 것 같은데, 자, 1번 보세요.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징을 지닌 체계이다. 기억하시죠? 1+1은 단순히 2가 아니라 3, 4, 5도 된다.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걸 우리 전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족은 그 자체가 하위 체계로 구성이 돼 있어. 누구의 하위 체계야? 국가와 지역사의 하위 체계라는 거죠. 이걸 우리 조직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가족 체계는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변화와 안정간의 균형을 잡는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역시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가족은 한 부분이 받은 영향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결국 체계들끼리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 변화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원인이 결과가 된다는 직선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순환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끔가다 우리 방문을 하다 보면은요, 엄마랑 딸이 사이가 엄청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아니, 왜 이렇게 딸을 미워하세요? 그러면, 아유, 전현이 나를 그렇게 속을 썩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딸한테 왜 이렇게 엄마를 미워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정말 미워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게 일반 체계 이론. 자, 기본 과정, 이런 거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감으로 잡으시라는 거죠. 자, 디귿번, 목표지향적. 맞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체계라고 표현했고, 자, 그러면서 입출력과 변환 과정. 맞죠? 뭔가가 들어가고, 과정을 거치고, 뭔가가 출력이 된다. 그리고 환경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규제성과 통제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피드백이죠, 피드백. 네. 그래서 체계는 피드백이라